남자가 라면을 한 입 먹었다. 그의 눈앞에 갑자기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2026년 당신은 소환사 능력을 각성했습니다. 봉주호는 어떤 생물을 소환할 수 있을지 흥분하며 궁금해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대신 인간을 소환하고 말았다. 봉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누구나 각성할 잠재력이 있지만 실제로 각성하는 사람은 10,000명 중 1명인 시대였다. 그런 이들은 엄청난 부와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전제 조건이 따랐다. 탑 안의 세계는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탑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흉포한 몬스터뿐만 아니라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봉주호는 최하층 월급 노예였다. 빚을 갚기 위해 그의 저녁 식사는 매일 라면이었다. 밝은 미래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불평하며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각성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놀라움에 봉주호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는 즉시 시스템 창을 열었다. 이름 봉주호. 소속 김치국가 검은 탑 레벨 1. 특성 소환 현재 소환 가능수 1. 특성 스킬 지정 소환 랜덤 소환 소환 해제 공용 스킬 등대 월 1회. 자신의 특성이 소환인 것을 보고 그는 바로 실망했다. 모든 각성자는 검술, 방패술, 무술, 치유와 같은 특성을 부여받았다. 소환술은 정령, 환수, 골렘, 마법 생물을 소환할 수 있다고 했다. 참지 못하고 봉주호는 즉시 시도해보았다. 나와라, 나의 첫 번째 소환수. 특성 스킬, 랜덤 소환. 하지만 그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는 탑 밖에서는 스킬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각성자의 능력은 탑 안에서만 작동했다. 밖에서는 상태창만 볼 수 있었다. 즉, 탑 밖에서는 각성자도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가 막 게시판을 확인하려던 참에 시스템 메시지가 갑자기 나타나 랜덤 소환을 시작했다. 눈부신 빛이 방을 가득 채우며 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갖췄다. 다음 순간 잘생긴 남자가 허공에서 나타났다. 봉주호는 완전히 깜짝 놀랐다. 그는 인간을 소환했던 것이다. 남자가 가볍게 말했다. 빙고. 맞아. 나는 인간이야. 오, 그리고 이 냄새는 라면. 한 입만 먹어도 될까? 봉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개걸스럽게 라면을 집어 먹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한데.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 봉주호는 의심으로 가득 찼다. 탑 밖에서 스킬을 성공적으로 시전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인간을 소환했다. 봉주호는 즉시 상태창을 확인했다. 소환 가능 대상, 인간. 소환 희귀도 범위, PD, 레어 SR. CB, 슈퍼 레어 SSR. AS, 스페셜 슈퍼 레어 SSR. 레전더리 스페셜 슈퍼 레어. 소환사와 소환수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모든 소환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소환사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우선된다. 둘째, 소환수는 소환사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두 원칙이 충돌할 경우 첫 번째 원칙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 소환체 기록, 잔혹한 길드의 미친 암살자. 이름, 존 코르삭. 등급, SSR 슈퍼레어. 유형, 인간 암살자. 현현 시간, 6시간. 만족도, 없음. 재소환 대기 시간, 소환 해제 후 3시간. 존 코르삭, 비록 미친 암살자지만 그의 임무 성공률은 99%에 달한다. 그 순간 봉주호의 머릿속으로 정보의 홍수가 밀려들어와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다. 그의 시야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거의 즉시 흐려졌다. 봉주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존 코르삭이 칼을 들고 그에게 돌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봉주호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존 코르삭의 과거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아한 섬광과 함께 존 코르삭은 여러 검객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신을 붉은 리본으로 깔끔하게 묶고 작은 나비 매듭까지 덧붙였다. 그의 얼굴에 어린 뒤틀린 미소는 봉주호를 몸서리치게 했다. 그 임무는 존 코르삭의 유일한 실패였는데 그의 목표가 제국 최강의 검사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존 코르삭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바로 그때 라면을 다 먹은 존 코르삭이 갑자기 봉주호의 등 뒤에 나타났다. 무슨 생각해? 봉주호는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좀 더 평범한 소환수로 바꿀 수 있을까?
진정한 뒤 그는 존 코르삭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다. 놀랍게도 그 암살자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인상적인 효율로 일했다. 시스템이 맞는 것 같았다. 소환수는 정말로 봉주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될까? 존 코르삭 개처럼 지져볼 수 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봉주호는 즉시 후회했다. 전직 강자의 자존심이 그를 폭발하게 만든 걸까? 다음 순간 존 코르삭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멍. 이 절대적인 복종은 대단하다. 갑자기 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봉주호,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때서야 봉주호는 기억해냈다. 이자 갚는 날이었다. 아버지의 골절 수술비에 남동생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어쩔 수 없이 그는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곳은 악덕 사채업자였다. 이제 봉지우는 그 막대한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 그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존 코르삭이 신이 나서 물었다. 밖에 있는 논목이라도 베어줄까? 봉지우는 그를 즉시 화장실로 밀어넣고 명령했다. 저 안에 숨어 있어. 소리 내지 말고. 결국 봉지우는 문을 열었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그를 보고 웃었다. 얼굴 좋아 보이네. 오늘 이자 내는 날인 거 잊었어? 힘들면 억지로 안 해도 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조폭의 노골적인 협박에 봉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사과하고 즉시 이자를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 건달들을 보낸 후 존 코르삭이 천천히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돈을 벌고 빚을 갚으려면 탑을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봉지우가 걱정하고 있을 때 존 코르삭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봉지우는 그가 어떻게 라면과 텔레비전에 대해 아는지 몰랐지만 TV를 보는 것쯤은 문제없었다. 그날 밤 봉지우는 침대에 누웠고 존 코르삭은 근처에 앉아 TV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비록 소환된 인간이었지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어느새 봉지우는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코르삭의 소환은 자동으로 해제되었다. 봉지우가 출근 준비를 할 때 TV에서는 오늘의 속보가 방송되었다. 오늘 새벽 불법 대부업체 스마일캐시 사무실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희생자 모두 목이 잘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머리가 붉은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존 코르삭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체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봉지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정말 미친 살인마를 소환한 건가? 휴대폰의 뉴스를 보며 공포에 휩싸였다. 이건 분명 코르삭의 짓이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이거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봉지우는 거의 혼이 나갈 뻔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산에 문제라도 있나요? 그 말을 듣고서야 그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제야 봉지우는 가게에서 작은 선물을 사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그날은 봉지우가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긴 채 끝났다.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내일 하루 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 3명의 죽음이 정말 그가 저지른 짓일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봉지우는 코르삭을 소환해 답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지정 소환 존 코르삭. 소환하기 전 존 코르삭에 대한 만족도를 남겨주세요. 시스템 알림 손가락을 움직여 별점을 매겨주세요. 봉지우는 짜증이 확 밀려왔다. TV 보게 해줬더니 멋대로 나가서 사람이나 죽이고 다니다니. 그런 그에게 별점 1점을 주는 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다. 심지어 0점을 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봉지우는 친절하게 별 3개로 결정했다. 서비스업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그는 나쁜 후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잠시 후 존 코르삭이 다시 소환되었다. 별점 3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태평한 미소를 보며 봉지우는 즉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 내가 죽였어? 놀랍게도 존 코르삭은 망설임 없이 인정했다. 그 말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확인된 살인자라는 뜻이었다. 봉지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적어도 이 남자는 자신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추궁한 후에야 봉지우는 그 남자들이 집에 왔을 때 이미 추적 표식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소환수의 세 가지 핵심 원칙에 있었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충돌할 경우 제1원칙이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는다. 간단히 말해 소환사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 소환수는 절대 복종을 무시하고 소환사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다. 봉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가 소환사인 나를 죽이라고 명령하면 거부하겠군? 하지만 소환사가 위험에 처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환수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그제야 봉지우는 이 세 원칙에 엄청난 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허점은 매우 위험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성질 더러운 깡패가 욕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폭력이 아닌 언어적 위협에서 끝날 것이다. 코르삭은 그런 것조차 봉지후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거리는 예쁜 리본으로 묶인 머리들로 가득 차는 거 아냐?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봉지우가 그를 계속해서 훈계하자 코르삭은 마침내 알아들은 듯했다. 그는 앞으로 실제 위험 수준을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봉지우가 코르삭을 돌려보내려던 참이었다. 코르삭이 갑자기 물었다. 소환사 봉지우, 오늘은 탑에 오르지 않는 건가? 탑을 오르는 것이 확실히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봉지우는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다. 한번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처럼 겁 많은 소환사는 이렇게 강력한 부하를 가질 자격이 없었다. 코르삭의 이전 주인은 정말로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봉지우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각성했지만 그는 목숨을 걸 용기가 없었다. 그는 코르삭이 그런 겁쟁이라고 자신을 얕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코르삭은 흥분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소환사야. 소환사의 가장 큰 장점은 신중하고 겁이 많은 것이다. 그 용감했던 소환사들 무덤의 풀이 벌써 3m는 자랐을 거다. 소환사에게 용기는 독이다. 소환사가 죽으면 우리 소환수들은 다음 소환사를 영원히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제발 모든 더럽고 힘든 일은 우리에게 맡겨라. 당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 탑을 오를지 말지 고민하며 봉지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처럼 평범한 사람은 아마도 안전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재활이 필요해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전화하셨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해고당하셨다.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펑주우는 집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창고로 가서 안전관리자 세트를 착용하고 완전히 무장한 뒤 1층을 살짝 엿보고 위험이 보이면 즉시 후퇴할 계획을 세웠다. 펑주우가 막 코르삭을 소환하려던 참에 갑자기 그를 소환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랜덤 소환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전설적인 환수를 뽑는다면 인생 역전이었다. 시스템 알림, 랜덤 소환 사용 불가, 남은 재사용 대기 시간 28일, 13시간, 13분, 13초. 랜덤 소환은 꼬박 한 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펑주우는 코르삭을 소환했다. 별점 5점 리뷰 감사합니다. 최고의 충성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코르삭은 펑주후가 탑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펑주후의 손에 들린 무기를 내던졌다. 이런 건 전혀 쓸모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게 맡기십시오.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프롬프트. 김치국의 검은 탑에 입장합니다. 현재 입장 가능한 층 1층. 펑주우가 확인을 누르자 주변 세상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뒤틀렸다. 축하합니다. 펑주우 플레이어. 돈을 벌기 위해 검은 탑 1층에 입장하셨습니다. 소심한 펑주우는 그의 소환 영웅과 함께 탑에 들어섰다. 놀랍게도 1층은 황량한 불모지일 뿐이었다. 이번이 펑주우의 첫 등반이었기 때문에 순간이동의 어지러움이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토해버렸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두 사람은 안전지대를 벗어났다. 그러자마자 펑주후의 몸이 변했다. 레벨에 따라 신체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특성 레벨 전투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 1임에도 펑주후는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강해진 것을 느꼈다. 이것이 각성자의 힘인가? 1층 미션, 끈적하고 뚱뚱한 피부에 거대 구더기 5마리 처치. 제한 시간 2시간. 완료. 실패 조건. 사망 또는 미션 포기.
곧이어 그들은 앞에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뚱뚱한 피부의 거대 구더기들을 보았다. 펑주후가 온라인에서 읽은 공략에 따르면 탑의 1층은 스킬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뚱뚱한 피부의 거대 구더기들은 기본적으로 훈련용 허수아비였다. 질긴 피부의 공격력은 거의 제로,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었다. 대부분의 신규 플레이어는 한두 마리를 잡는데 30분은 걸린다고 했다. 이왕 온 김에 펑주후는 직접 한 마리를 상대해 보기로 했다. 그 결정에 코르삭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소환사님, 왜 굳이 불필요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펑주후는 그를 무시하고 몬스터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제야 그는 무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르삭에게 하나 빌릴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자 뚱뚱한 피부의 거대 구더기가 천천히 일어섰다. 거대한 몸이 햇빛을 가렸고 배에서는 희미한 녹색빛이 뿜어져 나왔다. 펑주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시선은 본능적으로 뒤로 향했다.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았을 때 그의 영혼은 거의 몸을 떠날 뻔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코르삭, 살려줘. 역시 우리 소환사님이시군. 아주 현명한 결정입니다. 다음 순간 코르삭은 사라졌다가 몬스터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났다. 가벼운 팔꿈치 공격 한 방에 뚱뚱한 피부의 거대 구더기는 즉시 파괴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코르삭은 놀라운 속도로 주변의 모든 구더기들을 공중으로 쳐올렸다. 그러자 그의 손에 여러 개의 칼날이 나타났다. 그는 공중에 뜬 몬스터들을 향해 칼날들을 똑바로 발사했다. 모든 칼날이 목표물에 명중했다. 이런, 내가 너무 멋지군. 진정한 남자는 폭발을 돌아보지 않지. 스킬, 블레이드 버스트. 다음 순간 코르삭이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걸어 돌아오는 동안 공중에 있던 모든 구더기들이 폭발했다. 펑주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렇게 많은 몬스터를 쓸어버리다니. 1층 미션 완료.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보상, 마나 수정 100g. 플로팅 공지 업데이트. 김치국의 검은 탑. 1층 클리어 기록. 평가 S++. 획득 랭크 S++. 클리어 보상 플래티넘 배지. 홍주아는 황홀했다. 이것 말도 안 되게 쉬웠다. 이 속도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동시에 김치국 검은탑의 모든 지역 플레이어들이 같은 공지를 받았고 모두 방금 기록을 깬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펑주후와 코르삭은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을 확인하니 겨우 5분이 지나 있었다. 소환사 펑주후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펑주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코르삭의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소환사가 갖춰야 할 미덕이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수확은 바로 눈앞에 있는 2개의 아이템이었다. 펑주후가 현대 에너지 산업의 필수 자원인 마나 수정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단 100g이 5만 1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플래티넘 배지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볼 계획이었다. 검은 탑 1층을 성공적으로 클리어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펑주우는 코르삭을 위해 푸짐한 식사를 준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군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즐겼다. 검은 탑을 경험한 후 펑주우는 더 이상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심지어 즐기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 일과를 짰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밤 10시부터 자정사이 2시간 동안 검은 탑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나오너라 지정 소환 존 코르삭. 명령이 내려지자 코르삭이 다시 소환되었다. 별점 5점 감사합니다. 오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펑저어는 만족도 등급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 등급이 높을수록 현현 시간 연장, 레벨 성장 속도 증가 등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김치국 블랙타워 2층에 도착했다. 2층 임무, 빠르게 움직이는 뚱뚱한 껍질의 거대 벌레 10마리 제거. 제한 시간 2시간. 완료, 실패 조건, 사망 또는 임무 포기. 2층의 벌레들은 엄청나게 빨랐고 황무지를 마구 내달렸다. 펑즈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바로 그때 코르사크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3분만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아래에서 펑즈어가 소리쳤다. 오늘 밤 치킨에 콜라 어때?
그 말을 듣자 코르사크는 눈에 띄게 더 신이 났다. 순식간에 모든 임무 목표물이 전멸했다. 2층 임무 완료. 레벨이 올랐습니다. 보상, 마나 수정 200g. 서버 전체 공지, 김치국 블랙타워 2층 클리어 기록 갱신. 등급 S++. 획득 랭크 S++. 클리어 보상, 플래티넘 배지, 하루에 한 층씩 오르는 속도를 유지하며 펑즈어는 빠르게 5층까지 클리어했다. 5개의 S++ 랭크 플래티넘 배지를 모았다. 특별 보상 발동, 각성 특성 강화. 소환 가능 유닛 최대치가 2로 증가했다. 이 알림을 본 펑즈어는 매우 기뻐했다. 이것은 이제 동시에 2명의 영령을 소환하여 싸울 수 있다는 의미였다. 코르사크 혼자만으로도 몬스터를 잡는 것이 이미 풀배기 같았다. 만약 더 강한 누군가를 소환할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막을 수 없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무작위 소환의 재사용 대기 시간은 아직 꼬박 20일이나 남아있었다. 펑즈어가 몰랐던 것은 지난 며칠간 이어진 그의 S++ 기록 갱신 공지가 각성자 협회 본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누군가가 블랙타워 1층부터 5층까지의 클리어 기록을 깨뜨렸다. 모든 도전에서 S++ 등급을 획득했다. 분명히 동일 인물이었고 각 각성한 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괴물 같은 천재였다. 만약 다음 몇 층도 S++ 등급으로 클리어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 김치국에서 달성한 최고 클리어 등급은 고작 A랭크였다. 최근에 서버 전체 공지가 아니었다면 S++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각성자들이 현실에서는 일반인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아 재능 있는 인재들이 예국 세력의 쉬운 표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적국보다 먼저 이 각성자를 찾아야만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틀이 지났다. 그동안 코르사크는 집안의 모든 자비를 처리하며 사실상 펑즈어의 전담 관리인이 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가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그는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집안일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블랙타워 8층으로 들어갔다. 8층 임무, 붉은 등뼈 닌자 개구리 인간 10마리 제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닌자 개구리 몬스터 무리에게 포위되었다. 다음 순간 그 생물체들은 길고 끈적한 혀를 그들을 향해 쏘았다. 검광 한 줄기가 허공을 갈랐다. 그 지역의 모든 닌자 개구리가 즉시 코르사크의 칼날에 베었다. 8층 임무 완료. 레벨이 올랐습니다. 보상, 마나 수정 800g과 블랙타워 전용 치유 무략 1개. 서버 전체 공지, 김치국 블랙타워 8층 클리어 기록 갱신. 등급 S++. 획득 랭크 S++. 클리어 보상, 플래티넘 배지. 펑즈어 소환사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었다. 낯이 두꺼운 펑즈어였지만 조금 민망함을 느꼈다. 그는 코르사크에게 돈을 좀 주어서 잠시 나가서 쉬게 할까 생각했다. 그 제안은 즉시 거절당했다. 집에서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치킨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그 말과 함께 코르사크는 아무렇지 않게 펑즈어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다. 펑즈어는 그를 말리지 않고 대신 오늘의 전리품을 세기 시작했다. 그는 타워 전용 치유 무략이 거의 필요 없었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코르사크에게 건네주었다. 지난 며칠간 모은 마나 수정은 주목받지 않고 현금화하기가 분명 어려울 것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열흘째가 되었고 블랙타워 10층에 도전하는 날이 왔다. 존 코르사크 만족도 등급 별 5개. 연속 최고 등급으로 인해 존 코르사크의 현현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대단하군요. 그 말은 제가 1시간 더 당신을 보조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절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은 블랙타워 10층에 도착했다. 펑즈어는 그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온몸에 힘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거만한 종마처럼 그의 안에서 포효했다. 갑작스러운 힘에 취해 그는 대담하게 말했다. 코르사크 씨,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코르사크는 즉시 당황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10층 너머의 몬스터들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만약 펑즈어 소환사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가 소멸하더라도 제 죄책감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펑즈어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이전 층들에서의 손쉬운 승리는 그에게 진정한 위험이 무엇인지 잊게 만들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눈알이 그의 바로 앞에 떠올랐다. 그는 즉시 후회했다. 작은 언덕만 한 바퀴벌레 몬스터가 예고 없이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았다. 이게 10층 몬스터인가? 압도적인 위압감이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이것은 인간이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역시 코르사크 씨에게 맡길게요. 가서 해치워요. 바퀴벌레 몬스터는 칼날을 들고 코르사크에게 달려들었다. 느린 공격을 손쉽게 피했다. 몬스터의 발톱을 이용해 코르사크는 곧장 급소를 향해 반격했다. 그의 눈에 그것은 그저 도살당할 양에 불과했다. 몇 번의 검광이 스쳐 지나가자 몬스터는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 탑 10층 클리어. 레벨 상승. 보상 마나 수정 1000g. 전 서버 공지. 10층 클리어 기록 갱신. 등급 S++. 획득 랭크 S++. 클리어 보상 플래티넘 배지. 플래티넘 배지 10개 수집으로 인해 특별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소환수가 보유한 스킬 중 하나를 복사합니다. 사용 가능한 스킬, 검술, 표범의 일격, 분쇄, 비겁한 암살, 독단검, 그림자 걸음, 혼돈, 투명화, 은신, 변신. 봉지어가 망설이자 코르삭이 조언했다. 그림자 걸음을 선택하세요. 소환사의 첫 번째 의무는 생존입니다. 이 중에서는 최고의 방어 스킬이죠. 봉지어는 코웃음 쳤다. 내가 도망만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 스킬 획득, 그림자 걸음. 그는 적을 더 빨리 죽이기 위해 선택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결국 속도는 전투의 본질이니까. 그 자신도 그 변명이 대부분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림자 걸음을 배운 후 봉지어는 즉시 현실 세계에서 시험해보고 싶었다. 예상대로 탑 밖에서는 여전히 스킬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스킬은 봉인되었지만 소환 특성은 여전히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합법적인 경로로 얻은 마나 수정을 팔기 위해 봉지어는 각성자 관리협회에 자신의 각성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각성을 확인하자 협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즉시 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알렸다. 같은 시각 각성자 관리협회 내부에서는 이민아와 전광일이 최근 각성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은 이미 용의자를 특정했고 확인을 위해 봉지어의 거주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약 기록을 깬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엘리트 부대로 데려올 것이다. 장면이 다시 전환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봉지어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뜻밖에도 이민아는 그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 바로 앞으로 다가섰다. 당신이죠? S++ 등급 기록을 갈아치운 각성자. 20년 전 예고도 없이 전 세계의 칠흑 같은 탑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표면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그 높이는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인공 구조물을 압도했다. 그것들은 검은 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군대와 과학자들을 파견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완전히 막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 탑 밖에서 각성자는 평범한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나 탑 안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부에서 얻은 일부 아이템은 밖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 인류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해주었다. 만약 6개월 안에 아무도 새로운 층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것이 끝나면 탑은 붕괴한다. 3년 전 이 규칙 때문에 인도의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1개에서 3개의 검은 탑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단 하나만 가지고 있다. 현재 최고 클리어 층수는 65층으로 미국의 66층에 이어 세계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류가 한때 신대륙을 탐험했듯이 사람들은 이제 검은 탑으로 눈을 돌린다. 각성 후 공식 플레이어로 등록해야만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다. 협회의 홍보 영상을 본 후 봉지어는 눈앞에 두 사람이 어딘가 미덥지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전광일이 엄숙하게 물었다. 봉지어 씨, 정말로 각성하신 게 확실합니까? 그들의 의심을 본 봉지어는 즉시 얻었던 마나 수정을 꺼내 보이며 이미 10층을 클리어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자 이민아와 전광일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층수가 S++ 기록 보유자의 그것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봉지어에게 S++ 전 서버 공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봉지어는 비밀이 탄로날까 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기록 보유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하며 그저 긴장했을 뿐이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불행히도 그의 반응은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봉지원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S++ 기록 보유자라면 일단 노출되면 스포트라이트에 파묻힐 것이다. 그가 원한 것은 그저 조용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었다. 공식 플레이어로 등록할 때 각성자는 일반 팀 또는 엘리트 팀으로 분류된다. 일반 팀은 플레이어가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성장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엘리트 팀은 각성자 관리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더 높은 층에 도전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더 우월한 혜택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특전 중 하나는 탑 밖에서는 각성자가 일반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의 보호다. 엘리트 팀 가입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봉지원은 결국 일반 팀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에게 뛰어난 재능이 부족하고 솔직히 꽤 소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낮은 층이 더 안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했다. 이 말을 듣고 이민아는 명백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짚었나 보네. 이런 겁쟁이가 S++ 기록 보유자일 리가 없어. 안전한 층을 반복해서 파밍하는 플레이어는 많지만 등록 중에 대놓고 인정한다고? 그건 나도 처음 보네. 이런 겁쟁이는 엘리트 팀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제 탑에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이것이 당신의 각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등록을 순조롭게 마치기 위해 봉지원은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는 등대 활성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감시 아래 그는 검은 탑으로 순간 이동했다. 진짜 각성자는 많네. 너무 소심해서 그렇지. 10층 클리어가 아마 그의 한계였을 거야. 11층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걸. 어쨌든 그 층은 플레이어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니까. 긴 꼬리 굴진에는 특별히 강하지는 않지만 역겹도록 징그럽지. 100마리를 죽여야 해. 어떤 겁쟁이도 절대 클리어할 수 없어. 장면은 11층으로 전환되었다. 봉지어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코르삭을 소환했다. 소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밖에 있는 두 사람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봉지어는 이번에는 속도를 늦추라고 코르삭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제발 또 S++ 클리어 기록을 세우지 말아줘. 기록만 깨지 않으면 드디어 S++ 보유자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코르삭은 몬스터를 하나씩 제거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지어는 여전히 너무 빠르다고 느꼈다. 코르삭이 몬스터 무리 사이를 헤치고 있을 때 거대한 굴진의 한 마리가 갑자기 봉지어의 발밑땅에서 튀어나왔다. 식은땀이 즉시 그를 흠뻑 적셨다. 큰일이었다. 그림자 걸음을 발동시켜 탈출하고 싶었지만 공포가 그의 몸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코르삭은 즉시 이상을 감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전속력으로 펑지어에게 달려갔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펑지어 근처의 모든 몬스터가 전멸했다. 분노의 눈이 먼 코르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지역의 모든 땅굴 지네를 쓸어버렸다. 펑지어가 그를 막으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죄송합니다. 소환의 3원칙에 따라 소환사의 생명은 절대 복종보다 우선입니다. 펑지어의 앞에는 몬스터들의 시체가 땅에 빽빽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는 큰일 났다는 것을 알았다. 서버 전체 공지. 검은 탑 11층 클리어 기록 갱신. 등급 S++. S++ 클리어 보상 획득. 플래티넘 배지 획득. 탑 밖에서 광일존과 이민아는 눈에 띄게 지루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익숙한 서버 전체 공지창이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동시에 펑지어는 클리어 후 즉시 현실 세계로 텔레포트 되었다. 그가 나타난 순간 두 사람은 방금 본 공지와 그를 즉시 연결했다. 정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펑지어는 암울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 비밀이 탄로난다면 너희 둘을 입 다물게 할 수밖에 없겠지. 코르삭, 저 둘을 묶어. 코르삭은 즉시 앞으로 달려나갔다. 칼날이 한번 번뜩이자 두 사람의 머리가 모두 잘려나갔다. 자신의 발치로 굴러오는 그들의 머리를 보며 펑지어는 격렬하게 떨었다. 누가 머리를 자르라고 했지? 공포스럽게도 몸에서 분리된 두 머리가 동시에 말했다. 이 미친놈, 감히 플레이어를 죽여? 정말 비참한 죽음이군. 펑지어는 정신을 차렸다.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은 그의 상상에 불과했다. 젠장, 그는 생각했다. 저 미친 살인마와 너무 오래 붙어 있었더니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펑지어가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각성자 관리협회는 이미 그가 S++ 기록 보유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알려진 계약서까지 준비했는데 공식 명칭은 궁극의 엘리트 협약으로 연봉은 수천억 원부터 시작했다. 또한 가장 포괄적인 보안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항상 그의 안전을 보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특별 면책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협회는 눈감아 줄 것이었다. 이 정도 수준의 대우는 원래 진시 국가의 1위 플레이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제안에도 불구하고 펑지어는 거절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너무 많은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평상시에 펑지어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 때마다 극도로 긴장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지독한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결국 그는 원하는 대로 일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렇게 그는 한 달에 한 번 탑에 들어가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각성자 협회가 자신에게서 완전히 흥미를 잃게 하기 위해 펑지어는 코르삭에게 의도적으로 클리어 속도를 늦추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그 때문에 그는 거의 얼어 죽을 뻔했다. 추위에 떨고 있는 펑지어를 본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던 코르삭은 즉시 당황했다. 소환사님, 이래선 안 됩니다. 즉시 2층을 끝내고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펑지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코르삭은 몬스터 무리로 곧장 돌진했고 펑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펑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또 내 명령을 무시하는군. 빌어먹을 3원칙. 펑지어가 감기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코르삭은 신속하게 층의 모든 몬스터를 쓸어버렸다. 펑지어가 아무리 그를 막으려 해도 소용없었다. 그는 몬스터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버 전체 공지. 검은 탑 12층 클리어 기록 갱신. 등급 S++. S++ 클리어 보상 획득. 플래티넘 배지 획득. 집으로 돌아온 펑주이의 표정은 어둡고 침울했다. 죄송합니다, 소환사님. 제가 한 모든 것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시면 이제 TV 좀 보겠습니다. 스킬, 소환 해제. TV 볼 정신이 아직도 있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소환수는 어떤 보상도 받을 자격이 없다. 곧 검은 탑 13층에 도전할 시간이 되었다. 2층은 함정으로 가득 찬 복도를 통과해야 했다.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았기에 코르삭은 결국 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클리어하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펑주어는 자신이 주인으로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절대 복종, 웃기는 소리, 완전히 쓸모없었다. 서버 공지, 검은 탑 13층 클리어 기록 갱신, 등급 S++. 탑 14층 거대 박쥐 몬스터들의 광범위한 음파 공격 범위 때문에 소환사인 펑주어는 극도로 취약했다. 그 결과 코르삭은 다시 한번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전속력으로 그들을 쓸어버렸다. 서버 공지, 검은 탑 14층 클리어 기록 갱신, 등급 S++. 모든 마력 수정을 공식 경로를 통해 판매한 후 펑지어는 상당한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층이 높을수록 수정 수확량도 많았다. 이런 속도라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더 이상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돈에 유혹된 그는 코르삭의 이전 불복종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S++ 기록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신분은 이미 노출되었고 계속되는 플래티넘 배지는 더 많은 특별 보상을 유발할 수 있었다. 코르삭, 출발하자. 오늘의 목표는 15층 S++ 기록이다. 15층 임무, 고블린 노역군 20명 제거. 저 앞에 고블린 몇 마리가 나무를 베느라 바빴다. 펑주이가 인간형 몬스터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게시판 공략에 따르면 그들은 기본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마리라도 도망치면 지원군에게 둘러싸일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한 번에 전부 처리해주지. 코르삭은 즉시 은신 스킬을 발동했다. 그 스킬을 이용해 그는 손쉽게 그 지역의 모든 고블린을 제거했다. 15층 미션 완료. 레벨이 올랐습니다. 보상, 마정석 5kg. 탑 전용 회복 포션. 서버 공지. 검은 탑 15층 클리어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등급 S++.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펑주아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열고 15개의 백금 배지를 모두 꺼냈다. 조건 충족, 백금 배지 15개 수집 완료. 특별 보상 발동. 시스템 알림이 뜨자 그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번엔 뭘까?
보상, 에너지 실드 팔찌. 효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를 흡수하는 방어막 생성. 제한, 일정량의 피해를 흡수하면 방어막 소멸. 쿨타임, 5시간. 특징, 사용자의 레벨에 따라 방어막 강도 자동 조절. 흥분한 펑즈어는 즉시 에너지 실드 팔찌를 활성화했다. 푸른빛의 반투명한 에너지막이 천천히 퍼져나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갑작스러운 위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 팔찌는 정말 대단했다. 방어막의 효과를 제대로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검은 탑으로 돌아갔다. 펑즈어는 대담하게 배를 드러내고 코르삭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코르삭은 공격하기를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펑즈어는 코르삭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복부로 향하게 했다. 젠장, 방어막 활성화하는 걸 잊었네. 그는 서둘러 상처에 회복 포션을 부었다. 소환사님, 다시는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다시 고블린 사냥을 시작했다. 당연히 코르삭 혼자만으로도 충분했다.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던 펑즈어는 새로 얻은 스킬을 연습하기로 했다. 스킬, 그림자 밟기. 그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다음 순간 그는 몇 미터 앞으로 순간 이동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탈출기였구나. 연습하면 할수록 그는 이 빠른 움직임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고블린 바로 뒤에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고블린이 즉시 그를 알아차렸다. 고블린은 입을 크게 벌리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팔을 물리자마자 펑즈어는 방어막을 활성화했다. 그는 이어서 날아차기로 고블린을 멀리 날려버렸다. 그제야 코르삭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이 변하더니 펑즈어를 향해 달려갔다. 펑즈어 소환사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환사는 절대로 용감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은 제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펑즈어는 열흘 넘게 15층을 반복해서 돌며 스킬을 숙달하고 막대한 양의 마정석을 모았다. 마침내 돈을 손에 넣은 그는 제대로 된 장비를 사기로 결심하고 광일 팀장에게 연락했다. 얼마 후 그는 차를 타고 각성자 쇼핑몰로 바로 이동했다. 이곳은 플레이어 전용 상점이었지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여기 물건들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걸까? 펑즈어는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벌었던 마정석 일부를 팔고 원하던 장비를 사서 집으로 향했다. 울버린 폭메이스는 200만 1원, 서펜트 가죽 부츠는 300만 원이었다. 이 장비들로 그의 개인적인 안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보장되었다. 장비를 보관한 후 그는 다시 코르삭을 소환했다. 오늘은 15층을 반복해서 도는 대신 더 높이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랜덤 소환의 쿨타임이 막 끝났기 때문에 다른 조력자가 필요했다. 메리메리호, 저에게 강력한 파트너를 내려주세요. 스킬 랜덤 소환. 다음 순간 인간형 실루엣이 그의 앞 공간을 밝혔다. 형체가 구체화되면서 그 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결국 그 머리는 천장을 그대로 뚫어버렸다. 대체 뭘 소환한 거지? 영령이 완전히 모습을 갖추자 펑즈어는 마침내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엄청난 체격의 근육질 남자였다. 그 체격은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코르삭이 갑자기 공격을 감행했다. 강력한 날아차기가 거구의 남자 얼굴에 정통으로 박혔다. 왜 하필 너냐, 이 자식아? 나타나자마자 소환사님 집을 부수다니. 얌전히 굴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코르삭은 새로운 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들의 대화로 보아 둘은 이미 서로 아는 사이임이 분명했다. 여전히 약해 빠졌군. 내 공격은 간지럽지도 않아. 그 말에 코르삭은 즉시 격분했다. 그는 남자의 머리를 잘라 리본으로 묶을 기세로 무기를 뽑아들었다. 그가 검을 들고 달려들려는 순간 펑즈어가 급히 그들 사이로 끼어들어 코르삭을 멈추게 했다. 알겠습니다. 소환사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코르삭은 이 덩치가 소환수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원칙조차 기억 못하는 단순 무식한 근육 바보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 진지하게 공부했단 말이야. 거인이 항의했다. 첫째, 소환사의 생명을 보호한다. 둘째, 소환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그는 나머지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봤지? 코르삭이 비웃었다. 이건 불량품이야. 제거하고 100일 동안 소환 봉인해야 해.
그제야 펑즈어는 소환수들에게도 그들만의 내부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르삭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그는 직접 상태창을 열었다. 소환체 기록, 대평원 부족의 멍청한 바바리안 고기 방패. 이름, 불명, 등급, R타입. 인간 바바리안 전사. 현현 시간, 10시간. 만족도, 5. 재소환 대기 시간, 3시간. R 등급뿐이라니 이건 소환수의 최하 등급 아니었나? 운도 지질이 없지. 봉지호는 면접관처럼 눈앞의 바바리안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남자는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등 아무것도 몰랐다. 봉지호가 골치 아파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그의 영혼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상대방의 기억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광활한 초원에 사는 바바리안 전사로 순박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다. 평원의 흉포한 늑대에게 공격당해도 그는 그 흉악한 맹수들과 친근하게 놀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친절함이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했다. 아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영웅인 척 나타나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전설 속의 머리 9 달린 히드라를 상대할 때 팀의 고기 방패가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히드라의 머리 몇 개를 뜯어낼 만큼 강력했지만 그의 몸은 맹독을 견딜 수 없었다. 피부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동료들을 지키는데 고정되어 있었다. 결국 그가 받은 것은 동료들의 조롱뿐이었다. 마침내 맹독의 끊임없는 부식 아래 그는 한 줌의 마른 뼈로 변했다. 그런 비참한 결말을 보고 봉지호의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좀 어리석으면 어때서? 환영한다. 봉지호가 말했다. 같이 검은 탑을 오르자. 우선 내게 이름을 지어줄게. 넌 강하니까. 앞으로 우리 팀의 탱커가 되어줘. 내 이름은 고기 방패다. 그 이름을 듣고 고기 방패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고기 방패씨,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봉지호는 존 코르사크를 돌아보며 상기시켰다. 앞으로는 너희 둘이 잘 지내야 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마.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던 코르사크도 신중히 생각한 끝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알겠습니다, 소환사님. 고기 방패가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고기 방패의 일을 마무리한 후 세 사람은 함께 검은 탑 16층으로 순간이동했다. 16층 임무, 고블린 정찰병 30마리 제거. 제한 시간 5시간. 16층 숲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한 무리의 고블린 정찰병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독침이 이미 봉지호를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다행히 존 코르사크가 즉시 반응하여 날아오는 독침을 잡아냈다. 그렇지 않았다면 봉지호는 이미 하느님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매복이 실패한 것을 보고 주위의 고블린들이 일제히 뛰쳐나왔다. 봉지호는 즉시 몸을 날려 바위 뒤에 숨었다. 그 사이 코르사크는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내며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화살이 봉지호가 숨어있는 바위에 박혔다. 봉지호는 재빨리 고기 방패에게 전투에 참여하라고 명령했다. 고기 방패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두 다리에 힘껏 힘을 주었다. 다음 순간 그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아래에 있던 고블린들은 그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즉시 돌아서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여전히 고블린을 베고 있던 코르사크는 혼란스러워하며 멈춰섰다. 왜 갑자기 도망치는 거지?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고기 방패의 거대한 몸이 핵폭탄처럼 땅에 부딪혔고 충격파가 근처의 모든 고블린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코르사크조차 그 폭발에 휩쓸렸다. 이 자식, 복수한 거지, 그렇지? 그 순간 몇몇 고블린들이 입으로 부는 총을 꺼내 고기 방패에게 발사했다. 하지만 그의 몸에 쏟아지는 독침 세례는 가벼운 극힘과 다름없었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 고기 방패는 가벼운 주먹 몇 방으로 남은 고블린들을 쓸어버렸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봉지호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R등급 바바리안이 맞나? 시스템 정보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고기 방패가 사실 SSR 등급이라고 의심했을 것이다. 그의 공헌을 보상하기 위해 봉지호는 일부러 그에게 산더미 같은 프라이드 치킨을 사주었다. 놀랍게도 그 바바리안 전사는 기름진 튀김 음식을 정말 좋아했다. 봉지호는 또한 존 코르사크가 매운 음식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입만 먹어도 불을 뿜을 정도였다. 게다가 코르사크는 항상 고기 방패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봉지호는 아무리 그를 훈계해도 코르사크가 그 나쁜 버릇을 절대 고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어 세 사람이 검은 탑 17층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7층 임무, 고블린 전사 30마리 제거. 이제 봉지호의 힘은 상당히 강해졌고 심지어 그의 심장이 다시 각성하려는 낌새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내면의 야망이 솟구쳤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강해져서 한 번에 10명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그의 열정적인 연설을 완전히 무시했다. 소환사님, 뒤에 계시고 모든 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들 앞에는 완전 무장한 고블린 전사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이 숫자는 좀 과한 거 아니야? 100마리는 좋게 넘어 보였다. 몬스터인데도 전투 진영을 짤 줄 알다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고블린 전사가 나타나면 안전한 곳으로 후퇴한 다음 진영이 흩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두세 마리씩 유인하는 것이 표준 전략일 것이다. 반복적인 처치를 통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었지만 봉지호에게는 전혀 불필요했다. 고기 방패씨, 이번엔 당신을 선택하겠어요. 다음 순간 고기 방패는 엄청난 힘을 발산했고 압도적인 힘이 발밑의 땅을 부서뜨렸다. 가라. 모두 쓸어버리고 다음 숨겨진 특별 보상 능력을 보게 해줘. 그 직후 고기 방패는 무서운 기세로 고블린 군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뜻밖에도 이 고블린들은 생각만큼 멍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제로 전투 진영으로 조직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잔꾀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단 한 번의 파괴적인 돌격으로 고기 방패는 모든 고블린을 날려버렸다. 이 장면을 목격한 봉지호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탱크가 자전거 더미에 돌진하는 것 같았다. 어떠한 저항도 없이 오직 완전한 파괴만이 있었다. 전 서버 공지. 김치국 검은 탑 17층의 클리어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달성 랭크 S++. 획득 보상 플래티넘 배지. 펑즈어가 미트실드를 노골적으로 아끼는 모습을 본 존 코르삭은 즉시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꼈다. 화면이 전환되고 세 사람은 검은 탑 18층에 도착했다. 18층 미션, 고블린 암살자 30마리 제거. 앞쪽 어둠 속에는 수많은 고블린 암살자들이 숨어 있었다. 펑즈어는 즉시 미트실드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고블린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교묘했다. 미트실드의 공격은 연이어 빗나갔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미트실드가 아무리 애써 찾아도 그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 광경을 보던 펑즈어조차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미트실드가 이 하찮은 적들에게 완전히 속수무책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코르삭은 의기양양한 웃음을 터뜨렸다. 무식한 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우아한 전투 스타일이 뭔지 보여주지. 저들의 은신 기술은 너무 조잡해서 내 발가락으로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야. 스킬, 그림자 밟기. 다음 순간 코르삭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고블린이 정확하게 제거되었다. 보라고, 이게 바로 전투의 예술이야. 코르삭의 활약을 본 펑즈어는 즉시 계략에 찬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코르삭은 이전에 분명히 심리적인 문제의 징후를 보였었다. 그리고 미트실드가 팀에 합류하면서 둘 사이의 경쟁심이 그의 정신적, 감정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드디어 펑즈어가 직접 전장에 나설 차례였다. 그는 즉시 새로 구입한 울버린 송곳 철퇴를 꺼내들었다. 나와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이 뜨거운 마음이여. 변신, 야생마 형태. 2층에 들어오기 전 펑즈어는 모든 공략법을 철저히 연구했다. 고블린 암살자들이 사용하는 은신 스킬은 사실 가장 낮은 등급의 버전이었다. 플레이어가 감각을 집중하기만 하면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제 펑즈어는 그림자 밟기를 마스터했다. 몇 번의 빠른 섬광과 함께 그는 고블린 중 하나의 등 뒤에 나타났다. 불행히도 그는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곤두박질 쳤다. 다행히도 손에 든 울버린 송곳 철퇴가 마구 휘둘러지며 고블린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펑즈어가 자신의 성공에 우쭐해하고 있을 바로 그때 고블린 암살자 한 마리가 소리 없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결정적인 순간 코르삭이 제때 공격하여 단칼에 즉사시켰다. 코르삭이 끊임없이 사륙을 이어가면서 팀은 이미 27마리의 고블린 암살자를 제거했다. 이 시점에서 미트실드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는 사방으로 광범위 공격을 퍼부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고블린 몇 마리를 맞히는데 성공했다. 한편 펑즈어는 또다시 기습 공격에 허를 찔렸다. 다행히 그에게는 아직 방패가 있었고 즉시 그림자 밟기를 사용해 거리를 벌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순간은 정말 위험했을 것이다. 그 순간 고블린 2마리가 앞뒤에서 펑즈어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단검이 막 찌르려는 순간 펑즈어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목표물을 조준하고 그는 단번에 망치를 내리쳐 두 고블린을 즉시 박살냈다. 전 서버 공지. 김치국 검은 탑 18층의 클리어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달성 랭크 S++. 획득 보상 플래티넘 배지. 이 기간 동안 펑즈어가 세운 놀라운 기록들은 전국의 언론 매체들을 광란에 빠뜨렸고 모두가 앞다투어 이를 보도했다. 다행히도 그의 진짜 신분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코르삭은 깊은 한숨에 잠겨 있었다. 펑즈어가 재촉한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펑즈어의 성장이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이었다. 바로 당신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사용한 그림자 밟기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위험한 징조입니다. 당신은 전투의 스릴에 심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오만해질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대담해질수록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펑즈어가 다음번에는 어떠한 위험한 행동도 피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코르삭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코르삭은 이 소환사가 언젠가 큰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생각은 그를 몹시 괴롭혔다. 소환사의 진짜 위험은 적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자신이 항상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사실 신중함이야말로 소환사의 가장 큰 미덕이었다. 미트실드는 처음으로 코르삭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그를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봐, 살인자. 벌벌 떠는 것 같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나운 발길질이었다. 닥쳐, 이 멍청아. 미트실드는 그 일격에 날아갔고 심지어 냉장고 안의 음식까지 바닥에 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펑즈어는 완전히 경악했다. 저 냉장고는 그가 큰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격분한 펑즈어는 즉시 소환을 해제하고 둘 다 돌려보냈다. 어머니가 특별히 담가주신 1년 묵은 김치가 낭비되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은 후회로 아팠다. 아무래도 머리를 식히고 다음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펑즈어는 자라온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불효자는 돌아왔습니다. 곧 안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우리 주워왔니? 어서 들어오너라.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최근 잦은 몸살을 앓고 계셔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매일 마사지가 필요했다. 펑즈어는 점심 식사를 위해 아버지를 부축하러 갔지만 남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물어보니 동생은 장을 보러 나갔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가 준비되었다.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펑즈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엄마가 곧새 일자리를 찾을 거란다. 하지만 펑즈어는 자신의 각성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는 떠보듯이 말했다. 나도 각성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와 남동생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하는 거지? 형이 각성하면 나무에서 돼지가 열리겠다. 형은 바퀴벌레만 봐도 엄마를 찾는 놈이잖아. 동생이 덧붙였다. 형, 내 생에 들어본 농담 중에 제일 웃겨. 어머니는 화제를 그의 직업으로 돌렸다. 봉지호는 오늘 쉬는 날이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런 거짓말은 어머니를 속일 수 없었고 그녀는 바로 간파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널 지지할 거야.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사체야. 그 말에 봉지호는 애써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불쌍한 녀석들. 대화 중에 봉지호는 어머니가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례한 고객의 정수기를 수리하던 중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두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녀가 거절하자 고객은 그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용감하고 적극적인 분이셨다. 아버지에게 있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은 어머니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봉지호는 지난 며칠간 번 돈의 일부를 동생에게 건네며 부모님께 드리고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하라고 부탁했다. 봉지호가 막 떠나려 할 때 동생이 갑자기 그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봉지호는 이해했다. 동생의 등록금은 봉지호가 대출받아 낸 것이었고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큰돈을 보태고 있었다. 아마 고맙다는 말조차 하기 민망했을 것이다. 봉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임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 형제끼리 뭘 그렇게 격식을 차려. 진짜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아빠 용돈도 챙겨주는데 설마 동생을 잊었겠어. 그 말을 듣고 봉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까 감정 잡았던 게 다 부질없었다. 고향을 떠난 후 그는 다시 각성자 관리협회로 향했다. 가족을 보고 온 봉지호는 이 길을 진지하게 가야겠다고 더욱 굳게 마음먹었다. 이미 에너지 실드 팔찌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마주할 몬스터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대로 된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듣고 봉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요구를 들은 직원은 그에게 더 저렴한 대체 방패를 소개해 주었다. 작고 휴대하기 편하며 가격도 합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수리 기능이 있다는 점이었다. 장착하자마자 봉지호는 매우 만족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방패였다. 이 작은 방패는 얼마인가요? 아주 저렴합니다.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하여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 장비를 샀다. 영업사원을 상대하는 것이 고블린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지? 봉지호가 막 집으로 향하려 할 때 꽤나 특이한 남자가 그를 불렀다. 보아하니 각성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죠? 제 이름은 최호실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플레이어예요. 봉지호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플레이어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대화를 통해 그는 그 남자가 이곳에서 자주 쇼핑하며 새로운 얼굴인 봉지호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이미 검은 탑 30층까지 올랐어요. 지금 몇 층에 계세요? 낯선 사람 앞에서 봉지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10층까지만 갔다고 거짓말했다. 그렇군요.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일단 봉지호에게 그 남자의 첫인상은 털털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내성적인 편인 봉지호는 그런 점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장면이 바뀌고 봉지호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제 레벨 19에 도달했고 동시에 2명의 강력한 동료를 소환할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날 산 장비를 자랑하기 위해 봉지호는 바로 코르삭을 소환했다. 별점 5점 리뷰 감사합니다. 소환사님. 하지만 작은 방패를 본 코르삭은 경악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주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계십니다. 정말 직접 싸우셔야겠습니까? 봉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항상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거야. 코르삭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제 이전 주인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투 중에 맨 앞으로 나서지 마십시오. 알았어. 약속할게. 말하면서 봉지호는 장비를 다시 시스템 공간에 넣었다. 그리고 만약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면 미트실드와 저를 희생시키고 혼자 탈출하십시오. 물론 가능하다면 미트실드를 먼저 희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순간 코르삭은 갑자기 음식 냄새를 맡았다. 맛있는 만두를 맛보는 순간 그의 이전 걱정은 모두 사라졌다. 소환사님, 당신은 제게 재창조의 부모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감격하며 외쳤다. 하지만 그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코르삭은 갑자기 강렬한 위험을 감지했다. 최근에 적을 만드셨습니까? 지금 문 밖에 강력한 살기가 느껴지는데 명백히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봉지호는 즉시 식욕을 잃고 에너지 방어막을 활성화했다. 한편 코르삭은 즉시 은신 모드로 들어갔다. 다음 순간 총성이 터지고 현관문 자물쇠가 부서졌다. 봉지호는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좋은 저녁.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봉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거기에 서 있는 남자는 상점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놀랐냐, 이 멍청아. 여기까지 널 추적하는데 꽤 애를 먹었다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봉지호의 장비를 노리고 그가 아직 비교적 약할 때 강탈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봉지호가 걱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남자가 봉지호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빨리 내 장비 다 내놔.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최호실은 자신에게 매우 만족했다. 이 녀석 얼마나 겁먹었는지 좀 봐. 정말 완벽한 타겟을 골랐어. 남자가 막 봉주아에게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코르삭이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는 팔을 들어 칼자루로 남자의 뒤통수를 그대로 내리쳤다. 단 한 방에 남자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봉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장면을 쳐다봤다. 코르삭 씨 정말 대단했어요. 죽이지 않고 기절만 시키다니. 방금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짓을 할까 봐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정말 감동이에요. 아까 제가 지도한 게 헛되지 않았나 보네요. 누가 봐도 이 갑작스러운 침입자는 아이템 밀매꾼이었다. 소위 아이템 밀매꾼이란 탑 밖에서 플레이어를 죽이는데 특화된 자들이었다. 평범한 민간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장비를 훔치는 자들. 만약 봉주아가 탑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각성하지 못했다면 방금 그의 운명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즉사. 그 순간 코르삭은 심지어 아끼는 리본까지 꺼내들었다. 소환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봉주아는 즉시 그를 막았다. 그를 놔주세요. 당국에 넘길 겁니다. 한편 각성자 관리국 사무실에서 존광일은 국장에게 봉주아의 하루 활동을 보고하고 있었다. 봉주아 플레이어는 오늘 상점에서 작은 방패를 구매했습니다. 최근 장비 선택으로 보아 그는 근접 전투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존광일의 주머니에 있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놀랍게도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얼굴에 불신이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즉시 봉주아의 집으로 달려갔다. 젠장,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처음부터 엘리트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어야 했는데 만약 봉주아 플레이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때쯤 2명의 경찰관이 이미 봉주아의 집에 도착해 있었다. 뜻밖에도 최호실은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며 봉주아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그렇다면 집주인분도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봉주아는 순식간에 겁에 질렸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 그 순간 존광일이 현장에 도착했다. 더욱 뜻밖에도 최호실은 그를 알아보는 듯 즉시 소리쳤다. 대장님, 저예요. 이놈이 저를 납치했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봉주아의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범죄자를 감싸주는 건 아니겠지? 최호실이 구세주가 도착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존광일이 앞으로 나서 그의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날렸다. 이 자식 거짓말만 늘어놓고 감히 이런 짓을 해? 레벨 34나 되면서 왜 아직도 사람들을 강탈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당장 내 플레이어 자격을 공식적으로 박탈하겠다. 곧 당국에서 도착할 테니 그들에게 너를 넘기겠다. 그 말을 듣고 최호실은 즉시 당황하여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자비를 구걸했다. 너처럼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을 많이 봤지.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최호실은 가차없이 끌려갔다. 존광일은 굳은 표정으로 봉주아에게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봉주아는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봉주아 플레이어님, 정말 죄송합니다. 존광일이 엄숙하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엘리트 계약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 날이 되었다. 소환사 봉주아님, 결국 그 남자는 죽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냥 당국에 끌려갔을 뿐이야. 그럼 정확히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코르삭의 말을 듣고 등 뒤에 숨긴 단검을 발견한 봉주아는 할 말을 잃었다. 꿈도 꾸지 마. 안 알려줄 거야. 그 후 봉주아는 아무렇지 않게 고기 방패도 소환했다. 검은 탑 19층 임무, 고블린 주술사 30마리 제거. 솔직히 19층의 고블린 주술사들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다. 강력한 공격 마법을 시전할 수 없었다. 기껏해야 저주, 속박 마법, 그리고 비교적 약한 파이어 볼트를 사용했다. 저주가 다소 성가실 수 있었지만 고기 방패가 앞에서 돌격하는 한 모든 것이 훨씬 간단해 보였다. 고블린 주술사들은 동시에 일행을 향해 검은 안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고기 방패가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자 모든 저주가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 광경에 봉주아는 완전히 기가 막혔다. 정말 미친 듯이 잔인하군. 그 순간 지기 싫어하는 코르삭도 돌진했다.
고기 방패 힘을 합쳐서 빨리 쓸어버리자. 그 말과 함께 둘은 곧장 고블린 무리 속으로 돌진했다. 코르삭은 고블린들 사이를 헤치며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머리를 베었다. 고기 방패의 방식은 훨씬 단순했다. 주먹 한 방에 고블린 여러 마리가 날아갔다. 그런 피 끓는 장면을 보며 봉주아는 자신도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검은 탑 19층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그 순간 코르삭과 고기 방패는 옆에 서서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봉주아의 시선을 느낀 코르삭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소환사 봉주아님, 저희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봉주아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젠장, 저 두 녀석 일부러 저런 거야. 내가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전 서버 공지. 한국 서버검은 탑 419층의 클리어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달성 등급 S++, 획득 보상 플래티넘 배지. 다음날 일행은 검은 탑 420층으로 향했다. 2층은 재능평가의 층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온갖 종류의 고블린이 연달아 나타나는 극도로 위험한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소환사님, 제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저라면 안전한 곳에 머물겠습니다. 네,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저희에게 전부 맡기세요. 그 말을 들은 봉지호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블랙타워 20층 미션. 종류에 상관없이 고블린 100마리와 대형 고블린 1마리를 처치하라. 제한 시간 10시간. 코르삭은 희죽 웃으며 다가와 당신은 너무 약해라고 말하는 듯 봉주어를 안전지대 안에 가뒀다. 밖은 위험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는 코르삭은 태연하게 안전지대 밖으로 나섰고 미트실드는 이미 앞으로 돌진한 상태였다. 온갖 종류의 고블린들이 앞에서 나타나 일제히 그들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코르삭이 막 움직이려던 순간 그의 뒤로 한 인형이 스킬을 발동하며 휙 지나갔다. 고속 이동 스킬을 사용한 봉지호는 순식간에 미트실드를 따라잡았다. 미트실드 씨, 좀 느리네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 말을 하며 그는 높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공격 세례를 보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건 너무 심했다. 소환사님,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어릴 적부터 봉지호는 내성적이어서 항상 구석에서 혼자 놀았다. 바로 앞에서 장난감을 빼앗겨도 감히 맞서 싸우지 못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그는 침묵을 지켰다. 중학교 때가 되자 그는 반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 때조차 봉지호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했다. 변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길 망설였다. 그런 그가 언젠가 몬스터와 싸울 용기를 낼 것이라고는 그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다. 어쩌면 몬스터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간관계처럼 모략이나 심리전이 없었다. 마치 게임에서 저레벨 몹을 사냥하듯 그들을 물리치고 보상을 받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코르삭은 봉주어가 몬스터 무리 속으로 곧장 돌진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소환사님,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한 무리의 고블린 전사들이 무기를 치켜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봉지호는 즉시 그림자 밟기를 발동하여 나무 사이에서 날아오는 독침 공격을 피하며 빠르게 거리를 좁혔다. 단 몇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고블린 중 하나의 등 뒤로 파고들어 머리에 그대로 주먹을 내리꽂았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계속해서 그림자 밟기를 이용해 나무에 숨어있던 복병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코르삭은 경악했다. 소환사님께서 이렇게 빨리 그림자 밟기를 마스터하셨군. 그 순간 수십 개의 독침이 일제히 봉지호에게 날아왔다. 그는 황급히 방패를 들어 막았지만 방패가 너무 작았다. 그 결과 그의 주변에 있던 에너지 보호막이 완전히 소모되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말 무서웠다. 코르삭이 모든 것이 통제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 봉지호가 살려줘 라고 외치며 고블린 전사떼에게 쫓겨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다. 코르삭이 초조하게 외쳤다. 소환사님, 버티십시오. 절벽 쪽으로 똑바로 달리십시오. 봉주어가 막 체력이 다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마침내 코르삭이 말한 절벽에 도착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스스로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었다. 바로 그 순간 추격자들이 돌진하려 할 때 거대한 손이 내리쳐 그들의 손에서 모든 무기를 떨어뜨렸다. 미트실드가 제때 도착하여 모든 고블린을 정면으로 막아섰다. 단 한 번의 강력한 주먹으로 그는 눈앞의 고블린 전사들을 쓸어버렸다. 한편 고블린 정찰병들을 처리한 코르삭은 절벽이 고블린 주술사들의 위치로 돌진했다.
주술사들이 아직 주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 코르삭은 이미 그들 바로 앞에 있었다. 단 한 번의 칼부림으로 그는 2명의 고블린 주술사를 즉시 베어버렸다. 그들은 계속해서 몬스터를 소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 100마리가 넘는 모든 적이 제거되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몬스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봉주원은 깜짝 놀랐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라. 근데 실드, 몸 좀 앞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포효가 그 지역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정의 고블린이 천천히 시야에 들어왔다. 이를 본 코르삭은 즉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이 녀석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미트실드도 뒤처지기를 거부하고 정의 고블린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두 거대한 형체가 천둥 같은 충돌음과 함께 부딪혔다. 미트실드는 즉시 손을 뻗어 정의 고블린의 목을 잡았다. 그 기회를 틈타 코르삭은 위에서부터 급강하했다. 그는 2개의 단검을 몬스터의 눈에 똑바로 꽂아 넣었다. 일반 고블린 100마리와 정의 고블린 1마리를 성공적으로 처치했습니다. 블랙타워 20층 미션 완료.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보상 마정석 2000g. 보상 블랙타워 회복 포션 5개. 소환사님, 방금 전투는 정말 멋졌습니다. 아첨은 그만두세요. 제 실력은 제가 잘합니다. 저는 소환사님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보았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버 전체 공지. 대한민국 서버 블랙타워 20층 신기록 경신. 랭크 S++. 보상 획득 플래티넘 배지. 이 공지는 즉시 세상을 뒤흔들었고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거 미쳤네. 반달 동안 서버 전체 공지가 없었잖아. 이 미스터리한 플레이어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계속 S++ 랭크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계속 기록을 깰 건가? 한편 각성자 관리협회 내부 국장님, 저희가 개입해서 여론을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 지금 개입하는 건 의심만 키울 뿐이야.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봉지호 플레이어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사고로 수술을 받으신 후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남동생은 대학교 1학년이고 봉지호가 학비를 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손님과의 마찰로 현재 실직 상태이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의 가족에게 약간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봉지호는 코르사크와 고기방패의 노고를 치하하려 푸짐한 배달 음식을 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한 그릇씩 놓였다. 고기방패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냄새 죽이는데 천천히 먹어라. 내 것까지 먹지는 말고. 그들이 떠드는 사이 봉지호는 한쪽으로 비켜 시스템 창을 열었다. 시스템 플래티넘 배지 총 20개를 수집했습니다. 특별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랜덤 보상 상자 1개를 획득했습니다.